구심력과 원운동 그리고 곡선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도 있고 문제를 풀면서 답은 나오는데 이러이러하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추가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봅니다. 먼저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 벡터량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동시에 나타나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물체가 힘을 받으면 여러 개의 힘을 받을 때는 특히 알짜 힘이 나온 다음에 그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해당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는데 그 가속도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방향과 크기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물체가 적절한 질량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받고 있는 힘이 알짜 힘으로써 이런 방향이 나타날 때 그 힘을 질량 m으로 나눠서 가속도는 알짜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다 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가속도는 속도에 대해 완전히 날아나거나 완전히 수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성분을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의 성분을 분해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면에 대한 어느 정도 높이 지점의 지표면 근처였다라고 한다면 가속도나 속도를 각각 지면 나란한 방향과 연직 아랫방향, 수직인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런 것들 무시하고 운동 자체에만 집중해 보면 이 가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는 이런 성분, 속도, 현재 순간 속도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는 이런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속도와 나란한 방향의 성분, 그걸 속도 접선 방향, A 평행 이런 표시로 한번 나타내 보고요. 현재 속도의 수직인 방향, 요거 분해하다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수직인 방향 이렇게 나온 그 방향과 크기를 현재 속도의 수직인 방향인 것을 성분 A 수직 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현재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대충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더 빨라지면서도 약간 휘게 할 것 같아 경로를 굽게 만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주면은 일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물체가 현재는 v라는 속도인데 조금 더 진행하고 나면은 속도가 요거보다 더 빠른 v 플러스 at라는 빠르기를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a 나란한 방향, 그래서 나중에는 속도가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크기가 큰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다음 수직 방향은 속도의 방향만 비틀어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요게 이 정도의 가속도 값이 나온다 라고 그러면은 이게 물체가 이쯤까지 아주 잠깐은 직선 운동했다 치고 그때의 운동 방향이 현재 움직이던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속도는 그대로였다라고 친 다음에 이만큼 굽어진 가속도 수직성분만큼 굽어진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바꿔준다 라고 해서 자, 속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적당한 시간 후에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이런 속도에 대해서 이만큼의 속도 성분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리고 빠르기는 요거는 대충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거니까 이때의 순간 속력은 V라는 속력이 A 평행한 방향만큼 빨라진 상태로 요런 방향 하면서 같은 크기 따다가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 성분의 가속도 값은 그 크기를 잠시 후에 크기를 결정, 수직인 방향 속도 성분은 가속도 성분은 그 방향을 비트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물체가 그림에서 보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V라는 최초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가속도가 이번에는 아까 거 무시하고요. 이번에는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자.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표시했었던 이 가속도에 비해서 요렇게 크기와 방향이 달라 보이는 이런 식의 가속도가 새로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이 가속도 A'이 아주 절묘하게 아까 전에 구했었던 A 가속도의 속도 방향 나란한 성분의 가속도 성분 크기는 똑같고 이런 가속도를 분해해 보니까 속도의 수직인 방향 성분만 A 수직 프라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일단 아주 잠깐 V라는 속도로 여기까지 이동을 한 이후에 가질 속도는 아까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에 비해서 요만큼에 해당할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미세 시간 곱하면 약간 빨라진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요 속도네요. 요 속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가져요. 아주 짧은 미소 시간 직후에는. 그런데 이 지점에 도착했다 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속도로 향해야 될 방향은 어느 쪽이냐? 빠르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만큼 갖다 치고 일단 속도는 이렇게 유지됐다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이 틀어지는 정도는 이것보다 더 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요 속도에 비해 요만큼보다 더 이만큼 더 조금 더 큰 아까 전에 속도 성분 수직 방향으로의 새로운 성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요 속도가 요렇게 정도 비틀리는 게 아니라 요 속도가 요 정도로 비틀려서 최종적으로는 잠시 후에는 속도가 이 방향이 되겠구나. 보시는 것처럼 속도의 크기는 아까하고 똑같은 만큼의 변화가 있어서 속력은 똑같아졌을 텐데 이런 가속도 하에서는요. 근데 방향이 아까보다 더 많이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많이 틀어진 상태가 돼서 이쪽으로 향하는 모양을 가지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속력은 빠르기는 알아서 속도의 수평, 나란한 방향 성분이 결정해 주겠지라고 하면 되는데 가속도가 속도의 수직 성분으로서 작았을 때보다 커졌을 때에는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원래는 요 정도 꺾인 경로를 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휘거나 이런 경로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속도가 아까보다 더 크다면 가서 지금 향해야 될 방향이 더 많이 꺾인 상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현상이 유지된다면 또 많이 꺾이는 식으로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물체의 움직이는 곡선 경로의 모습이 아까 전에 이렇게 되는 거 좀 부드럽게 보면 이와 같은 방향을 따라갈 때에 비해서 운동하는 방향 수직성분의 가속도 크기가 더 커졌을 때는 더 많이 휘는 모습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물체가 움직여갈 경로의 곡률이 커진다. 굽어 있는 정도가 커진다.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미적분학에서 어떤 곡선의 순간의 특정 부분, 곡선 부분에 접하는 순간적으로 접한다고 볼 수 있을 원을 항상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 그 역수를 곡률이라고 해서 곡률이 크면 경로가 많이 휜다, 심하게 휜다. 곡률이 작으면 직선 경로에 가깝게 쭉 완만한 경로, 곡선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원운동 관련해서 또는 물리에서 어떤 물체의 곡선운동 관련해서 이 곡률이라는 얘기 또는 곡률 반지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좀 더 명료하고 깔끔하게 내용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구심가속도 또는 구심력이라는 말로만 물체 운동을 표현하면서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받고 있는 힘,
곡선 경로를 따라갈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할리데이 교재 8장 34번 연습 문제와 유사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곡면이 단면이 원의 일부 모양을 띠게 되고 공기저항은 무시하기로 합시다. 질량은 mkg이면서 중력과 속도 g라고 할 거고요. 물체는 최초에 정지 상태로 요 가장 높은 정점 지점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약간은 오른쪽으로 움직여 있다, 약간은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은 물체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물체가 최정점으로부터 30도만큼의 각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 세타가 30도인 이런 지점에 오고 있었을 때 그 순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때 물체가 요만큼 내려오게 되면 요 각도가 30도니까 높이로서는 h만큼이 r 1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만큼 내려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잠시 34번 연습 문제하고 다른 점은 해당 문제에서는 높이를 h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내려온 높이만큼을 h라고 표시한다는 거, 요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는 거, 이게 차이점인 것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물체의 속도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기저항 마찰받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을 거기 때문에 그때의 속도는 V 값은 크기를 루트 2gh 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다라고 하면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지금 아직은 요 곡면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곡면을 지금 순간적으로 따라서 접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지점에서는 지면에 대해서 30도 기울어진 요런 방향으로 세타 각도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현재 속도가 v 루트 2gh m/s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물체는 당연히 지구로부터 중력은 완전 아래 연직 아래 방향으로 mg 받고 있을 거고요. 여기 아직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수직항력을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적절하게 n 받고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의 경로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알려면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구한 가속도를 또 속도 방향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해서 앞으로의 빠르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방향은 얼마나 비틀어질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속도 방향의 수직인 것, 수직항력은 지금은 그냥 건드릴 필요 없고요. 현재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요 각도가 90-세타 또는 요런 방향으로가 세타 각도 나오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의 크기에 힘이 가해지고 있고 이에 운동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 크기의 힘이 중력을 이렇게 분해해서 두 개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운동 방향 나란한 방향 속도 성분을 질량으로 나눴을 때 G 사인 세타 값이 지금부터 아주 잠깐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순간적으로 가야지 속도 변화 비율, 속도 크기 변화 비율 얼마나 더 빠르게 잠시 후에는 속력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떤 경로로 더 휘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확인해 줘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때 수직항력 크기, n 값은 크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 뭐 빠르기는 알아서 바뀐다 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에 대한 가속도 성분이 저쪽 방향으로는 적당히 n 크기의 수직 방향 성분, 속도 방향, 수직 방향 성분이 두 개 있다고 한다면은 R자 힘은
물체의 알짜 힘은 요거보다 요게 좀 작다면은 뭐 요런 식으로 운동 방향 수직으로는 조금 작아진 힘의 크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빠르기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서 빠르기는 뭐 요게 결정해준 가속도에 해당하는 걸로 뭐 조금 더 빨라져 있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가질 방향 성분은 이런 속력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게 가속도, 속도의 수직 방향 성분이 컸었으면은 많이 비틀어졌을 방향을 향하세요. 이게 작았었으면 조금만 비틀어질 향했을 방향을 향하세요 라고 어느 정도 휘어서 갈 것인지를 요게 이제 가속도가 결정해 준다. 가속도의 속도 방향 수직성분의 크기가 결정해 준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타내 놓은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휘어주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심가속도 개념이 등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가속도가 비트는 정도를 결정하지만 속도, 순간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가속도의 요 운동 방향 수직성분이 R분의 V제곱이라고 표시될 수 있다면, 어디서 많이 봤죠? 구심가속도적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R 값은 거꾸로 A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속도와 요거 정확하게는 운동방향 수직방향 성분의 가속도를 뜻하게 될 텐데, 운동방향 수직방향 쪽으로의 가속도가 얼마니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나올 요 반지름 스몰 r을 가지는 그런 만큼에 해당하는 원 궤도를 잠시 동안은, 적어도 잠시 동안은 따라가겠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접선을 가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한 V의 요 가속도 성분의 R 값이 작다면 한 요 정도 된다면, R 값이 요렇게 되는 반지름이 계산이 됐다면 물체는 순간적으로 요렇게 휘는 듯한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현재 속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A 값이, 가속도 값이 더 크다면, 더 작다면이라고 합시다. 더 작다면 R 값은 더 커지겠죠. A 값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면 R 값은 커지겠다. 이 접선 위에서 원 운동을 한다 치고 반지름이 더 커진 원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잠시 동안은 요 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특정 지점에서 속도를 가지고 그에 대해 가속도를 속도 수직 방향으로 분해한 것 중에 안쪽 방향에 대해 R자 힘 계산하고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크기 나올 텐데, 그것으로 A분의 현재 속도 V제곱을 나눴을 때 나오는 R 값이 지금부터 적어도 아주 잠깐 동안은 이게 따라가야 될 곡선의 모습이겠다. 작은 원을 잠깐 동안 따라갈 거냐, 큰 원을 잠시 동안 따라갈 거냐, 얼마 정도 더 많이 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이 구심가속도 표현의 곡선 경로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체가 최고점으로부터 세타 각도 30도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지점에서 속도가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V제곱은 2gh, 현재 위치에서는 2gh 값이 R에 1- 코사인 세타 할 수 있으니까 R에 1- 세타가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써놓고 물체가 받는 힘 중에 중력에 대해서 속도 나란한 방향은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지금 곡선의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2분의 루트 3 mg만큼 받고 있다고 하고 뭔가 수직 항력도 가해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아직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일단은 다 표시부터 해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n 값은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은 이 힘이 저쪽 바깥쪽으로 밀리는 힘일 텐데 이걸 일단은 0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요런 힘을 받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해당 물체는 어떠한 운동을 해야지 되겠느냐? 물체가 지금 속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순간에 대한 접선 방향을 공유하는 원의 반지름은 이게 곡률 반지름이 될 텐데요. R 값은 구심과 속도 A는 R분의 V제곱 했었으니까 R은 A분의 V제곱 쓰자. 그랬는데 만약에 그 가속도 값이 이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N 값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가속도 이쪽 방향 성분, 운동 수직 방향 성분이라는 것이 2분의 루트 3 mg를 질량으로 나눈 2분의 루트 3 g일 것이고 분자에는 어차피 v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2g에 r에 1-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직항력이 0N 가해지고 수직항력 이렇게 당기는 쪽으로 작용하는 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미는 방향으로 힘으로써 0N이었다면은 이 물체는 이런 반지름을 가지는 지금 원궤도를 돌고 있는 듯하게 그런 원궤도를 도는 듯하게 요게 휘어서 가는 경로를 앞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은 G 다 요거 사라지고 뭐 정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루트 3분의 4 곱하기 R에 2분의 루트 3 해보게 되면은 2 루트 3에 요거를 2로 바꿉시다. 뭐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여기에서 R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지 R에 대해서 이만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반지름을 가질 원궤도를 순간적으로 따라가고 싶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값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3 1.732 정도 되기 때문에 0.268 뭐 이 정도 될 거고 곱하기 1.732 분의 2 뭐 R을 제외한 나머지가 요 정도 숫자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0.5 정도 되고 1.732 훨씬 크니까 이 값은 R보다는 라지 R보다는 당연히 작을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기에서 수직항력 값을 0N이라고 보자면 수직항력을 0N이라고 보자면은 여기에서 물체가 지금 접선 방향을 가지면서 반지름이 R보다 작은 원에 대해서 R보다 작은 원을 따라가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운동하고 싶다는 건데 이걸 단단한 이 곡면이 허용을 합니까? 허용을 못하죠? 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수직항력 됐고 요거 받고 있는 힘 분석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요런 원궤도 따라가는 곡선 운동을 해야지라 그랬더니 이런 곡면을 파고드는 운동은 단단한 이 원 모양의 일부분에 곡면이 방해를 하겠다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냐? 요거 따라가든지 아니면 날아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운동해야지 파고드는 건 안 되지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이 지나치게 크게 계산됐다라는 얘기네요. 슉 휘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동하겠느냐라고 그럴 때 적어도 요걸 파고들면 안 되니까 이걸 따라가는 운동은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더 큰 반지름을 가지는
요렇게 들떠서 요런 경로를 가진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러기 위한 반지름, 곡률 반지름이 a분의 v 제곱 돼야 되니까 이쪽 방향의 가속도 성분에 대한 v 제곱 해야 되는데,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으니까 이 값이 결정이 되어 있고 a 값이 더 작아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a 값이 더 작아져야 반지름이 좀 더 커지겠다. 아, 지금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그건 안 돼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구한 요 상황보다 가속도 값이 더 작아져서 반지름을 더 키워야만 앞으로 운동하는 게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요 방향 가속도 값이 크기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체가 받고 있는 저 바깥쪽 방향의 이 수직 항력이 이제 나 이만큼 살아있어. 그래서 이걸 줄일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운동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수직 항력이 0이 아니다 라고 가야지 되겠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아니 너무 요렇게 휘는 거보다 요거 파고들지 말고 지금 이렇게 생긴 원궤도 따라가 라고 그랬더니 뭘 따라가. 수직 항력이 굉장히 크게 가해질 거야. 그래가지고 분리돼서 이렇게 따라가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가해지는 중력의 이쪽 성분 크기는 고정이니까 내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R자로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점점 작아질 텐데, 그래서 이거 아니야, 요런 경로 아니야, 요렇게 이렇게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큰 원을 따르는 운동을 지금 잠깐 하고 싶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진짜 이 곡면보다도 더 큰 원을 따라서 가려는 순간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직 항력이 그렇게 가야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요 떨어져서 수직 항력 가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물체가 현재 속도에 대해서 가속도가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 중력의 운동 방향 수직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 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곡면을 파고들어서 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땅바닥이 이 곡면이 단단해서 그러면 안 됐었다면 좀 이 성분이 작아져서 더 큰 원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그렇게 곡률 반지름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이 더 커졌어야 되는데 0이 아니고 더 이제 커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덜 휘는 모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진짜 궤도 요 모양보다도 더 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던 수직 항력이 내가 가해져야 그래도 이게 이렇게 펴지는데 떨어지는 모양이 되면은 나는 작용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곡률이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역할까지만 하다가 정확하게 요 곡면 자체를 따라갈 정도까지의 크기를 가진 이후에는 더 이상 크기가 커지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져 버려서 면에서 물체가 떨어져 버려서 수직항력 n값이 0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딱 결론적으로는 이거 따라갈 정도의 운동을 할 그 정도 크기로 결정이 되겠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속도가 작아진 효과가 곡률 반지름을 라지 R로 만들 정도까지가 될 그럴 수직 항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힘을 직접 계산해 보면 물체가 V라는 속도, V제곱은 2GR 1만수 2분의 루트 3, V는 루트 2GH니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될 값으로서 V제곱이 있다면 그때 물체가 받는 중력의 곡면, 운동 방향, 수직 성분의 크기 이만큼에 대해서 현재 받고 있는
굽어야 되는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2분의 루트 3 mg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n 한 거 질량으로 다 나눈 상태가 이쪽 방향의 가속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속도는 A는 라지 R분의 요 곡면 따라가야 되겠다. 라지 R분의 V제곱인데 V제곱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n분의 n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n분의 n 값은 g에 2분의 루트 3 요거 넘겨주면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식으로 되고 정리 더해주면은 m값 양변에 곱해주면은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 더더더더 하는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했을 때 뭐 요거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2인데 요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0.6 정도 나옵니다. 0.59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0.6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간에 이게 양수값이다. 그리고 그 크기가 중력 크기의 뭐 5분의 3 근처 된다라고 해서 n 값이 요 정도 나오게 되는 그런 지금 힘을 받고 있겠다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문제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실제 할리데이 교재 34번 연습 문제처럼 내려오다가 언젠가 여기에서 분리될 순간은 어느 만큼 내려온 순간이겠느냐, 높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혹은 속력은 얼마겠느냐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분리되는 순간 말고 아직 분리되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을 이런 순간 중에 특정 순간의 수직 항력 크기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 34번 연습 문제에 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아, 지금은 이렇구나 라고 한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좀 더 내려간 위치까지 가면은 속력이 접선 방향으로 더 커지겠고 요 H값 내려온 만큼이 더 커지면 이게 더 증가를 할 텐데 그런 증가한 속도 상태에서도 역시 받고 있을 힘은 아, 뭐 중력 있겠지. 수직 항력 있겠지. N 프라임. 그러면서 중력에 요 성분 또 있겠지. 요런 성분 있겠지. 운동 방향, 수직인 성분과 나란한 방향 성분 있겠지라고 그랬을 때 아, 이번에도 역시 요런 방향 성분에 대해서 N 프라임만큼 적당히 빠지고 나머지 이쪽 방향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 나왔을 때 그 값이 이때 현재 속력에 대한 이런 방향을 접선 방향으로 하진 적당한 원궤도 모양을 따라가겠지라고 해야 됐었을 때 야, 수직항력 요거 0이어도 이 성분만으로 충분히 요 원궤도 자체가 지금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할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순간적으로는 요걸 따라갈 텐데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면 잠시 후에 아주 잠깐 후에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아, 이제 이걸 따라가기에는 수직 항력이 중력의 이쪽 성분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나는 중력의 이 성분만으로도 요 아주 잠깐 후에는 요 곡면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라는 요런 경로가 나온다면은 지금은 아직은 이 곡면 따라가는 중이지만 잠시 후에는 요게 여기에서 분리돼서 나갈 거야 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계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데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요게 모호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쭉 오는 과정에 수직 항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 없으면 중력 성분의 속도에 고려했을 때 이걸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수직 항력이 있을 때 파고드는 걸 겨우 막아주다가 여기서 떨어진 이후에는 어차피 수직 항력 가해지지 않을 거고요.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수직 항력이 파고드는 것을 살짝만 가해져도 막을 정도가 된다.
0뉴턴으로 가해져도 파고드는 게 막힌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분리되는 순간은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쪽으로 가해질 수직 항력이 0이어야 될 순간이라는 식으로 그런 논리로 해당 연습 문제 및 일반적인 문제들에 접근을 하게 됐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대학물리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곡면을 따라가는 운동을 분석을 할 때 현재 순간 속도에 대한 힘, 알짜힘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적당한 반경을 가지는 원 모양의 궤도를 따라간다 치고 하면서 이렇게 구심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뭐 일반 역학, 뭐 전공 역학 수준이나 뭐 다른 물리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경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될 거냐, 현재 속도와 지금 받고 있는 알짜 힘, 그래서 알짜 가속도를 분해를 하면서 얘가 지금 이런 곡률 반경을 가지는 곡선 궤도를 따라갈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원운동 또는 구심가속도, 구심력, 구심가속도 개념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연습을 해두시고 나중에 가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내지는 뭐 아는 개념을 좀 더 이용해서 명쾌하게 푸는 방법들도 향후 계속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